안녕하세요. 정미용 칼럼입니다. 최저시급 문제로 아주 진통이 대단합니다. 아주 시끄러운데요. 곳곳에서 아주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들이십니다. 최저시급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또 이 최저시급을 올려서 좋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또 서민들도 아닙니다. 사실 부자를 미워하거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아주 삐뚤어진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지금 그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. 문재인 정권, 아니 그 노무현 정권 2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무현 정권의 버전 2, 이 정권은 이미 판명난 그런 일들,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은 일들을 마치 그 밀어붙이듯이 그야말로 못다한 게임을 뒤늦게 한풀이 하듯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탄핵 과정에서 촛불 들고 나왔던 그 세력들, 요 일부 좌파 세력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, 이걸 마치 밀린 빚 갚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. 현재 그 대한민국에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150만 명가량 됩니다. 대부분은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에게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고용주는 그렇다면 아주 악질적인 고용주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기업형, 대형 PC방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그 PC방들은 그렇지 못합니다. 문재인 정권도 사실 이런 점을 뻔히 알 겁니다. 동네 미용실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반찬가게나 치킨집, 당구장 이런 그 업소들은 경제적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. 대부분 그 서민들이 생존을 걸고 하는 그런 업입니다. 그런 자영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이익이 크지도 않고요. 운과 노력으로 많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. 장사가 좀 된다 하는 집이 그래봐야 거의 평범한 근로자 임금 수준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수익도 못 나서 망하는 곳도 많습니다. 당구장이라든지 소주방이라든지 PC방 업주들이 그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,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많은 정도, 그 정도가 허다합니다.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차려놓고서 목표 수익을 산정하면서 자기가 거기 나가서 일한 것도 사실은 인건비 지출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내 가게에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은 수익에서 제외하는 거죠.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PC방이라든지 동네 그 편의점이라든지 당구장 이런 그 영세업소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들 말하자면 그 업소에 흥망이 달려있는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오래전부터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그런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씀이 인건비 따먹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기 인건비 겨우 받는 거다 이거죠. 결국 자기가 창업하는 게 자기 인건비 따먹기 정도라는 건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을 때
받는 급여 정도를 내가 돈 많이 투자해서 사업체 벌려놓고 그 점포에서 얻어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뭐 이자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그냥 월급장이 노릇을 했던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남아야, 그래야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업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라도 벌면 참 다행인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계산해서 자기 그 인건비라도 가져가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. 이게 자영업하는 분들의 요즘에 공통된 주장들이십니다. PC방이나 뭐 당구장이나 동네 미용실 같은 곳, 점포를 얻고 또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목돈이 많이 들어가죠.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꽤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목돈을 미리 투자해서 점포를 차린 건데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금전적인 위험 부담을 정말 많이 안고 창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.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창업을 해서 얻는 그런 그 수익이 자기가 어디 가서 그냥 취직을 해서 일하고 받는 급여 수준이라면은 이건 우리 엄밀히 따지면은 손해입니다. 위험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시설비를 이제 처음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등으로 해서 그 사업 초기에 창업할 때 들어가는 목돈이 이자를 창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엄청난 손해인 셈이죠.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 그래도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시설을 좀 바꾼다든지 또는 운영자금으로 그 소요되는 고정 비용이 또 계속 있으니까 버는 만큼 조금 수입이 는다고 해도 뭐 다 가져가는 것도 못 되고, 그래서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는 결국은 바로 그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그 소득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. 그런데 평범한 당구장이나 뭐 만화방이나 이런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최저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자조적으로 내가 버는 그 월 수익이나 뭐 아르바이트생이 버는 월 수익이나 큰 차이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 창업에 소요한 그런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, 그리고 자신이 나와서 일한 시간을 인건비 지출로 산정했을 때 결국 맨몸으로 나와서 일만 한 그런 그 종업원들 하고 그거 다 부담하고 나와서 일까지 하는 그 점주들의 그 소득하고 결국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. 그런데 그런 판국에 최저시급 인상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예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업장을 합치고 교대로 카운터를 지켜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, 이런 그 약간은 푸념적인 농담을 하고,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걸 추진하기도 하신다는데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농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. 실제로 PC방을 하는 분들 중에 그 근처에 있는 PC방 업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두 개의 그 가게 중에 하나를 폐쇄하고 나머지 하나로 합쳐서 동업을 하는 건 어떠냐.
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 그런 식으로 PC방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, 그 알바생들 고용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고용만 줄겠습니까? 빈 점포가 또 생기는 거고, 이렇게 되면 이 PC방에 그 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컴퓨터 관련 업체들 매출이 또 타격이 오는 거죠. 지금 전국에 수십만 명의 영세 사업자들, 그리고 150만 명에 달하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, 이분들이 뭐 사업주가 악질이라든지 혹은 근로자가 바보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각자의 형편에 따라, 시장 논리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.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소득을 올리면 지출이 늘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현실은 전혀 외면한 그런 헛소리에 불과합니다. 알바생 시급 좀 올리고 공무원 수를 좀 늘려봐야 경제 활성화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. 이거야말로 이 무식한 그 운동권 출신들이 벌이는 1 더하기 1은 1 정도의 그것도 못 되는 수준의 이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민노총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거니까 이 귀족노조, 민노총 뱃속 불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. 오랫동안 실물 경제를 다뤄왔던 전문가들이 그 주장한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뭐 시급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우리는 그 지금 문재인식의 그 정책이 실패하는 케이스를 그리스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남미 국가들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. 멀리 갈 것도 없고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. 이런 실험적인 정책을 지금 문재인 그 정부가 이미 이렇게 실패했던 정책들을 지금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가? 우리 국민이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그 국민들, 좌파 국민들의 한풀이 실험 대상인가?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. 최저시급을 올린다.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.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의 부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자도 아니거니와 또 그 수도 이들이 퍼주는 그 세금, 이들이 퍼주는 그 온갖 복지, 이걸 감당할 만큼 많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도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거치는 게 부자들 목만 조일 뿐이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증세의 하한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, 법인세를 더 걷겠다 이런 것의 그 본질은 결국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단순 무식한 좌파 운동권 민주파리들의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식 그런 발상입니다. 사실 국가가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기본 경제 질서에 절대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. 이게 그런 반시장 경제적이라는 그런 그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행을 하는 것은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
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였는데, 이런 예외적 조치는 사실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죠. 이게 경제 성장의 한 수단으로서 취급을 되고 이게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경제 체제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. 이게 뭐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먼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.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런 반시장 경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거리낌 없이 지금 내놓고 있을까?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. 문재인 정권에게는 자신들의 그 이념 실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아닙니다. 이들에게 국민이란 거대 노동조합이나 특정 집단들, 특정 세력, 자기들을 지지하는 자기들끼리의 그 소수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 문재인 정권은 걸핏하면 지금 뭐 촛불혁명 운운하는데요. 촛불 국민만이 국민이고 촛불에 반대를 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은 국민도 아닙니다. 이들에게는. 문재인 정권은 결국 촛불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, 사실 보면 그 촛불이 바로 반대한민국 집단입니다.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부정해온 집단이 바로 그 촛불의 핵심입니다. 여기 미친 광신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적 세력들도 많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야당 세력은 이 문재인 정권에게서 저는 사실 정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거. 정권을 잡았으면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, 국가의 그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지 세력들이 좋아하는 일만, 그런 정책만 펼치는 이런 거. 정권으로서는 사실 최악이고 나라로서는 불행이지만 정치 세력으로서는 사실 이보다 더 지지자들에게 충실할 수는 없는 거죠. 뭐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그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긴 합니다만은,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이 문재인의 이 정권의 이런 특징들만큼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더 좌로 달리고 있습니다. 이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처럼 좌측으로 달리는 문재인 호를 지금 지리멸렬한 이 보수 우파들은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지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100분의 1도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. 문 정권에서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.